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윤용인이 지었고요. 자유기고가이며 칼럼니스트로 주로 중년 남성들의 심리에 대해서 칼럼을 써왔습니다. 중년 이후 당신은 어떤 아버지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좋은 아버지라 생각했던 저자는 30대 중반에 아빠 뭐해라는 공동 육아지급을 내며 주변으로부터 좋은 아버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가출을 했죠. 그렇게 아들의 부재는 14개월이나 흘렀습니다. 14개월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들과의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저자는 무던히도 긴 시간을 보내며 좋은 아버지란 어떤 아버지일까? 나는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아이들과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가감없이 털어놓는 한편의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행복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을 통해 미래를 보상받으려는 부모도 덜어 있지만 더 많은 부모는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작은 감동만으로도 아이에게 받은 것은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 부모되지 않는 자에게 아이는 선택이겠지만 부모된 자에게 새끼는 밤과 낮과 밤을 지켜주는 가슴 속 해와 달인 것이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도 많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죄다 표현력이 부족하다. 우리 부모가 그랬고 부모된 우리도 그러하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자식은 아버지를 낳고 중에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는 아들을 때렸다. 주먹으로, 발로, 테니스 라켓으로 사정없이 때렸다. 침대 구석으로 제 몸을 숨긴 아이에게선 얼마 전까지 보인 불량함과 대담함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아이는 작은 토끼처럼 벌벌 떨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폭력의 상승작용에 제압당한 나는 아이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나는 꺽꺽 흐느끼고 아이는 엉엉 울면서 그 방에서 부자는 지옥도를 그리고 있었다. 아이를 씻긴 후 학교에서 정한 상담기관에 데리고 가던 그 길가에서 멍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르던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로부터 사흘 후 아이는 집을 나갔다. 14개월 긴 가출이 시작이었다. 해초리보다 자식을 믿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출한 아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이 저자의 마음이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인 줄 알았다. 나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생각이었는지를 철저히 인정한다. 내가 가야 할 아버지로서의 여정에서 나는 고작 강 하나도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 험난한 산과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것이며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 속에서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임을 수긍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정이다. 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만이 내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부정,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그 부정이 아버지의 부정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부정만이 부정이다 중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도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대드는데 저도 어찌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빠도 그렇잖아. 아빠도 나한테 가끔 얼마나 공격적인지 알아? 그 말을 듣고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던 내 성질머리는 화상처럼 폭발해버렸다. 함리고 눌리고 강아지에게나 줘버리라며 소리를 꽥 지르는 것으로 그날의 식탁 훈계는 종결되고 말았다. 그 폭발의 이유가 따박따박 아빠에게 말대꾸하는 아이의 버릇없음 때문도 아빠의 야단이 딸에게 씨알도 벗기지 않는 데서 오는 커다란 비애감 때문도 아닌 또 다른 이유에 있음을 아이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결혼생활 수십 년 동안 내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놨던 아내의 행동을 딸아이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느닷없이 아빠가 바로 화날 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피가 어디 가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자식의 습관과 행동이 그 행동에서 그 상대 배우자의 그림자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섬뜩 놀라는 것 같습니다.
아빠 나는 점점 약하게 변해가는 아빠가 슬퍼. 다른 아빠가 눈치를 보기 이전부터 아빠가 그저 한 명의 늙어가는 남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당황하며 자기 성장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시트콤 같겠지만 딸의 고백을 듣고 아빠도 엉엉 울면서 대답했다. 이 과정을 다 받아들이자. 너는 크고 아빠는 늙는 거야. 늙어가는 거죠. 아빠들이 딸 앞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딸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영웅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빠는 전지전능하고 젠틀하며 유머러스하고 못하는 것이 없다. 딸이 가진 아버지에 대한 신화를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기 삶의 버팀목이자 초강력 자양강장제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버지가 딸을 한 명의 숙녀로 보듯 딸 역시 그 신화를 아버지에게서 거둬들일 때 아버지들은 한동안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 한다. 딸 바보 아빠들의 슬픔 중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도 어렸을 때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였다고 나중에 커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크고 나서는 아빠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느냐고. 내 딸이 나이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많이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나이가 된 거죠.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이기적인 부모가 좋은 부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는 여전히 숭고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자신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사한 후 내 바람대로만 자식을 바라보려는 부모.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배반감을 느끼며 몸져눕는 부모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며 자식들 신경 안 쓰이게 알아서 잘 사는 부모가 훨씬 세련된 부모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 부모들이여 공부할 애들 공부하고 회사 갈 애들 회사 가라고 하고 우리는 벚꽃 구경, 단풍 구경 열심히 다니자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투사하는 것보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비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한테 사랑을 주고 그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지만 부모의 이기적인 그 바운더리 경계를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게 노년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도 그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가정이나 이런 투사하기를 하게 되면 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공감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